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학. 네, 이슈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저 예. 어떻게 좀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좀 풀린 듯 했는데 연속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풀릴 시간이 여유가 없네요. 계속 잠깁니다. 어제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님 위해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그런 겁니까? 네, 저는 이사님 생각밖에 안 해서.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줍니다. 네네네. 예. 네, 첫 번째 소식이죠. SEC가 사실은 리플사와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그 리플의 운영진들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개인적인 소송, 이거는 민사입니다. 참고로. 민사? 네네. 이게 소송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충이라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2020년 12월에, 그 결은 비슷합니다. 미등록 XRP.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플, 이거를 판매를 13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등록 증권인데, 불법 모금을 했다면서 이렇게 소송을 건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소송 취하로 해서 완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인터뷰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SEC에 대한 좋은 얘기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SEC 측은 뭐 개인적으로도 뭐 자기들을 파멸시키려 했고, 10년간, 이제 진행했던 이제 회사를 이제 무너뜨리려 했다. 이제 마치 폭력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송을 취한 건은 증권위의 이제 완벽한 항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찬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리플사와 소송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부분적으로는 좀 호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겠죠. 네네. 네. 근데 이 건도 그렇지만 최근 SEC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보다 좀 입지가 좀 많이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입지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반대를 했던 논리 부분이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도 안 좀 먹히니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네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크죠. 네네. 논리가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일단은 꼬리를 내려야 되는 수순을 갈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때를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한데, 네. SEC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저번 주엔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또 항소 부분을 뭐 아무런 인터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포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3전 전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에 이제 그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이제 부분 승소를 이제 리플사가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올해 또 10월에는 이제 중간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그 기각당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번이 이제 그 개인 민사를 소송 취함으로써 SEC 측은 이제 3전 전패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때 부분 승소에서 보면 일반 개인들 부분들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네네. 기관들 판매권에 대해서는 증권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네네. 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쯤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때쯤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이제 기존의 VC들이 가지고 있던 네. 리플 포트폴리오들을 다시 또 뭐 게재하는 식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리플의 찐 상승은 내년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리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상 좀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리플이 또 충분히 합류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 2021년도에
차트 가격적으로는 한 3,000원대를 확인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3,000원대요? 예. 네네. 이거를 그때 못 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때 거기만 갔었어도 사실은 이번 턴에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한 턴 더 말 그대로 2018년도 고점대를 노려볼 수 있는 4,000원, 5,000원 막 그 정도 예.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 정도를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네. 예, 그때 그 구간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그 길을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 만약에 네네. 예, 크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일단 한번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정도의 차트 움직임 정도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3,000원대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네,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네, 그, 증권예탁 결제원, 미국의 네. 증권예탁 결제원에 그 블랙록에 그 최근에 신청했던 그 현물 ETF 티커가 네. 네, 등장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 건으로 인해서 또 뭐 갖다 붙이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예, 최근 2, 3일간 또 상승세가 나왔었죠. 상승세가 나온 것보다는 네. 사실 그 이제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기 이제 등록을 한 걸로 이제 사실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될 거라는 식으로 상장이 될 거라는 식으로 네네네. 뭐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유로 얘기가 막 나오면서 사실은 네. 이제 저 가짜 뉴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네네. 저거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 아,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그런 하는 식으로 사람들. 해석하는 게 네. 있었고 그 뒤에 그 티커가 사라지면서 야 이거 뻥이네. 그러다가 또 다시 예, 등장하지도 네. 않았어요. 예.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실시간 기사들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차트적으로 비트가 한턴 쏘고 난 뒤에 좀 눌림 받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딱 그 타임에 그 티커가 사라지는 딱 그런 아, 게 있었고 네네. 네. 또 그 애가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상승세가 슬 이어나갔죠. 네네. 예, 이게 고도의 관리인지 차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움직임인 건지 이 블랙록이 없으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블랙록이 끼어 있으니까 이 워낙에 이 머리가 좋은 거대한, 애들이니까 네네. 야,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하면서 하나? 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도 조금 들긴 들었어요. 근데 네. 요 상장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증시 관련돼 있는 거에서는 저게 어스로 그냥 자연스러운 네. 부분이죠. 참고로 그 증권예탁 결제원이라는 것은 나스닥의 증권을 결제 처리하는 곳입니다. 예, 네네. 청산거래소죠. 그래서 현물 ETF도 어쨌든 증권이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는 무조건 여기에 지금 티커가 등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블랙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예탁 결제원 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는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뭐 예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건데 그냥 리스트에만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명 비슷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후속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예측성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네.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 이슈 중심에 있으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류의 발표를 하는 걸로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는 청산거래소 실제 또 그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 거래소의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SEC 측에서 거래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딴지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글로벌하잖아요. 네네. 글로벌하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에 특정하게 이렇게 소속돼서 제한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하고도 이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산거래소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암호화폐만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치 않은 건데 네네. 사실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선물이나 옵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바이낸스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말은 언제든지 거래소가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SEC 측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이런 티커가 올라가는 것도, 예, 우리는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꾸 네네. 딴지를 거는 걸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SEC 측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을 하고 제 있는 생각에는 게리 겐슬러의 좀 관상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라던데.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팩트는 티커를 추가하고 시드머니를 투입했다는 것이라는 그렇죠. 평가가 있습니다. 네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네. 왜냐면 현물이니까 네네. 당연히 고객들한테 팔아야 될 유동성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 초기 유동성은 비트코인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네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품을 네네. 구성한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품들에 대한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매수세가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또 호재가 된. 그렇죠. 네. 그 나왔던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게 그 길을 가기 위한 과정. 그래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가짜뉴스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 타이틀이 그때 시황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가짜 루머를 뛰어넘는 거래 비트코인 네네. 가격과 움직임과 거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절차라고는 하지만은 맞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일단은 한 개는 가지도록 한 개 최대한 너무 노력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마지막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 저희가 계속 현물 ETF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ETF뿐만이 아니라 요새 그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 다른 요소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지금 또 같은 얘기를 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그 현물 ETF 오보건에 대해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전혀 뜬금없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물 ETF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퀄리티 그리고 어떠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금과 함께 수요가 늘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수요가 높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 강세에 또 힘을 주었다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에 미국이 참여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채권과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이제 다른 뭐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쪽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그런 시선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보통 안전자산 중에서 이제 금, 달러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전에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이 올라가요. 네네네. 예, 채권 안전자산. 예, 채권 판매가 늘어나고 네. 예, 달러가 같이 뛰고 네네. 예, 그러면서 금도 같이 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측면은 예, 미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채권 금리가 튄다는 얘기는 사실 채권을 사지 않고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예. 네, 그 시장에서 미 채권에 대한 이제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게 왜 떨어지지? 전에는 이게 미국이 좀 그걸 하면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까지 같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채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 미국의 이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뭐 1,000억 달러 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다던데, 네. 그럼 결국 그것도 채권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미 채무가 계속 지금 계속 최고를 갱신하면서 갱신하고 있죠. 네.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음모론자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하고 리플이었거든요. 네. 예, 뭐 그리고 근본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달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달러가 계속 달러는 근데 강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꼭 그들의 음모론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달러의 움직임을 이전과 달리 확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달러에서 지금 페트로 위안화로도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대체로 비트코인 쪽,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시선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그런 것 아닌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네네. 주고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분석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같은 자국의 시장이 엄청 불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그런 예. 나라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뽑히고 있죠. 예, 뭐 네, 채국가를 물론 갱신하고 있고, 네네. 뭐 터키도 채국가를 터키도 갱신하고, 그렇고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몇만 프로씩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때는 좀 꿈과 같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대체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때는 좀 희망 섞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지전의 수준을 안 벗어나면은 네, 이 움직임이 좀 뭐 지금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확전이 되잖아요. 네, 확전이 돼서 이제 지역을 넘어서는 움직임에 이제 전쟁 규모가 커져 버리면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다 또 망가지겠죠. 그런 시스템조차도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그런 시스템까지 안 가게 그렇게 뭐 전쟁이 확전이 안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가격은 결국은 다시 올라간 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 떨어져야 사실 그게 너무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안정될 수 있게끔 되는 게 다 같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예,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너무 오르는 것만은 좋지는 않다. 그렇죠. 건강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이제 몸 관리 다시 하셔야죠. 몸 관리, 뭐지,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거 있던데.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몸을 좀 추스리고, 네. 예, 다음 주에는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몸 관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뿐만 아니라 주간 이슈. 이슈맨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다고. 민코인 관련해서 좀. 냄새를 아니, 그래갖고 이 촉을 팍 세웠다는 소문이 지금 아닙니다. 파다합니다.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냥.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러면은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준비해가지고요.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슈 잘 보셨습니까? 예, 이건
또 주말에 있는 주간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 올라오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